안녕하세요. ITQ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서부지역센터에서 ITQ와 GTQ 시험 감독으로 활동 중인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26년 2월 7일에 진행된 ITQ 인터넷 3교시 시험이죠. CU형 문제풀이인데요. 인터넷 과목은 시험을 보실 때 교재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항상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본인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영상을 가볍게 시청하시면서 검색 요령이나 답안 작성 요령 정도를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인터넷 과목은 답안 파일을 먼저 여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죠. 시험이 시작되면 내 PC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내 PC 아이콘이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면서 내 PC를 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경로들 중에서요. C 드라이브에 보이는 이 문서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ITQ 폴더가 있겠지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답안 파일 인터넷 있습니다. 한글 문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문제 유형 넣어주시고 저는 CU형이라고 넣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다. 수험 번호 저는 임의로 그냥 1, 2, 3, 4, 5, 6, 7, 8 쓸 거고요. 이름도 제 이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유형과 수험 번호, 성명을 기재하셨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이 디스켓 버튼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똑같은 ITQ 폴더에다가 수험 번호 빼기, 이름 빼기, 인터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오타가 있으면 답안 전송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수험 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빼기, 인터넷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답안의 하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수험 번호 빼기, 성명 빼기, 인터넷, HWPX,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CU형 말고 B유형 문제 풀이할 때 이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인터넷 윤리 문제입니다. 이건 검색하지 않고도 직접 그냥 바로 읽어서 푸실 수 있으세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책임감 있는 이용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다. 맞지요?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아니네요. 2번이 옳지 않는 답입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함이고 정보화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건 안 되죠. 자,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해킹 등 불법적인 외부 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공용 컴퓨터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와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윈도우 지금 이제 11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의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윈도우 방화벽 사용해서 네트워크 보안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비밀번호로 기억하기 쉽도록 아이디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달라야 되고 비밀번호에 개인 정보가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항상 문제 1번과 2번은 윤리 문제인데요. 문제를 읽으시면 아주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검색 문제입니다. 각 10점짜리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무형 유산의 전승자를 보기에서 찾아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적으시오. 번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험은 시험장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나 웨일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죠. 자, 저는 시험 문제를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크롬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새 탭을 열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네이버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로 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셔도 되고 일반 문제도요. AI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제가 창을 옆에 좀 빼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그런데 첫 번째는 가딜입니다. 가딜. 자, 여기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국가무형유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딜. 밑에 전승자 정보 바로 보기가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창이 떴습니다. 인정된 날짜들이 쭉 연도별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2015년에 정한수가 전승 교육사였어요. 정한수라는 사람이 보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쭉 더 올라가 볼까요? 2009년 강순자, 2000년 장순자, 박창영, 정춘모. 자, 이분들 중에서 보기에 있는 성함은 보유자 장순자님으로 확인이 됩니다. 해제가 된 분 말고요. 현재 인정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보기에 있는 이름 장순자. 문제 1번 문제 3-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쓸게요. 자, 그 다음 승모입니다. 승모도 그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승자 정보 끄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딜 말고 다른 국가유산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왼쪽에 국가유산 검색이고 그리고 검색어는 이번에는 승무. 엔터키. 자, 승무 나오네요. 바로 가기. 그리고 전승자 정보 바로 보기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김묘선, 김정수, 최상묵. 최상묵으로 확인이 되네요.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화각장. 왼쪽에 국가유산선 검색에서 검색어를 화각장. 엔터키. 자, 화각장이 두 가지인데 국가무형유산이겠죠? 국가무형유산의 화각장 바로가기 클릭해서요. 전승자 정보 바로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이재만님 한 분. 그러면 아까 거는 5번, 요번 거는 2번이네요. 답 나왔습니다. 3-2번에 5번, 3-3번에 2번. 직접 국가무형유산의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전승자를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까 검색을 할 때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하고 이제 이 유산의 이름을 썼잖아요. 순서가 달라지면 또 검색 결과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AI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일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확한 답을 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검색 문제 각 50점짜리 2개입니다. 문제 4번과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승자 정보 검색했던 것은 닫고요. 문제를 먼저 볼게요.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장비 등 핵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나 해킹 공격을 감행하는 수법을 말한다. 자, 대응책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루어지므로 대처 방법이 없다는 위험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을 일컫는 용어는 정답과 URL 주소를 함께 넣으셔야 되겠는데요. 지식인에서 검색하신 거나 위에 보시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검색한 것은 답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 백과사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문제 4번을 푸실 때에 앞에 설명을 쭉 쓰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문제 4번이 뒤쪽에 보면은 이 키워드를 의미하는 용어를 좀 한 줄로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대응책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루어지므로 대처 방법이 없다는 위험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을 검색해서 용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검색했던 건 지우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대응책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루어지므로 대처 방법이 없다는 위험성을 표현이라고 하고 엔터키 쳐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를 보면 AI 브리핑이 나오네요.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루어져 대처 방법이 없다는 위험성, 제로데이 공격 맥락에서 가장 명확히 확인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지식백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식인과 지식백과는 다릅니다. 시사상식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자, 제로데이 공격. 자, 내용 쭉 보시면 문제 4번이 일컫는 용어는 제로데이 공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영어를 복사를 하고요. 영어 컨트롤 C, 컨트롤 C. 자, 그리고 정답에 가서 제로데이 공격 한글로 쓰고 괄호 열어서 컨트롤 V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확인해서 영어 정답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URL 주소도 같이 붙여넣기 하셔야 되죠. 위쪽에 있는 제목 말고 주소 표시줄, 주소 표시줄에 있는 곳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파랗게 블럭이 잡힙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후에 답안에다가 역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에 정답과 URL까지 넣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보통 이런 통계 자료를 찾아내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로 인한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경제사회적 충격이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종합적인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저출생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대요. 국가데이터처 지표 누리에서 2024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을 단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세는 몇 세냐라는 거죠. 출산 연령이 몇 세이냐.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데이터처에 우선 가서 지표 누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자, 기존에 열려져 있던 창 닫고요. 검색창에다가 국가 데이터처 엔터. 국가 데이터처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화면을 키워서 하겠습니다. 24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네, 오른쪽에 있네요. 지표누리 버튼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아까 뭐였나요? 저출산 통계였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출산 연령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 검색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의 사회지표 첫째야 평균 출산 연령이 있고 저출생 통계지표에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24년도 거였거든요. 표에서 찾아야겠네요. 2024년도 거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 노란색 내용은 첫째야 출산 평균 연령이고 파란색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거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33.6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년 출산 연령이요. 33.69. 뒤에다가 몇 세라고는 넣어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 단위에서 몇 세라고 돼 있었으니까 33.69세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이요. 이제 AI 문제인데요.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자, 저는 챗GPT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뭐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뭐 사용하고 싶은 AI 어떤 거든지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챗GPT.
로그인 안 하시는 거죠? 로그인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하셔도 답안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인물 검색해 볼게요. 나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학자이자 관료이다. 관료이다. 호는 한자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차와 차 한자로 한번 더 써주겠습니다. 차와 관련된 차를 제가 한 글자 더 쓰고요. 한자 키 누른 거죠. 키보드에서. 있다. 조선 후기 사회 개혁 사상과 관련하여 실학자 중 한 사람으로 자주 언급되며 행정 운영과 관리의 원칙, 그리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룬 저수를 남겼다. 백성의 오타가 있네요. 조선 후기 특정 지역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대표적인 저서는 오늘날에도 공직 윤리와 행정 운영을 설명하는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당신이 설명한 인물은 적양용이라고 하네요. 조선 후기 실학자, 사회개혁 사상을 전개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했고 행정 운영과 관리의 도리,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네, 그래서 특히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공직 윤리와 지방행정 운영의 고전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산적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산적양용. 네. 문제 7번. 빈칸 괄호에 적절한 용어를 검색하시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은 철수는 알고리즘에 대해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아담 코스텔로의 이름을 따 명명된 알고리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담 세븐 알고리즘은 여기를 여러분 이 위키 백과사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 AI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우선 제가 요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주소 표시줄에다가요. 아담 세븐 언더바 알고리즘. 자,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아담 세븐 알고리즘은 어떤 파일에 사용되는 일종의 인터레이싱 알고리즘으로 X축, Y축 모두를 사용한 2차원의 7개의 패스를 이용한다. 어떤 파일에 사용되느냐? 자, 이 문서는 이미지 인터레이싱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레스터 이미지용 알고리즘으로 PNG 이미지 파일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확실치 않으니까요. 이게 뭐 PNG 이미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레이싱 방식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 PNG 이미지 파일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미지 파일, PNG 이미지 파일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챗GPT한테 물어보죠. 방금 사용한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챗GPT한테 자, 이 사이트를 통해 아담 코스텔로의 이름을 따 명명된 알고리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아담 세븐 알고리즘은 A 파일에 사용되는 일종의 인터레이싱 알고리즘으로 X
Y축 모두를 사용한 2차원의 7개의 패스를 이용한다고 해. A 파일은 어떤 파일일까? 아담 세븐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A 파일은 특별한 별도의 파일 형식이 아니라 PNG 이미지 파일을 말한다고 하네요. 아담 세븐 알고리즘은 레스터 이미지를 인터레이스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PNG 이미지 파일에서 선택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네. 원문에는 없고 PNG 이미지 파일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되거나 줄여 쓴 걸로 보인대요. 자, PNG 파일로 이해하면 맞다고 하네요. 네, PNG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위키백과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또 AI도 챗 GPT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AI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PNG 대소문자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8번인데요. 8번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찾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이미 AI와 나눈 대화에서 AI가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검색을 했을 때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것과 내가 검색한 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면 얘가 오히려 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AI가 낸 결과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면 오히려 더 거기 결과에 대해서 더 확고한 내용을 안내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8번 문제야말로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컴파일러에게도 물어보고 다양한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은 AI들이 있잖아요. 그런 퍼블리시티라든지 그런 AI들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해 볼게요. 자, 우선 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AI와 나눈 대화이다. 내가 숫자를 표시해 줄 테니 숫자들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린 대화가 있는지 찾아줘. 괴테의 시곡 파우스트는 성경의 6기에서 모티브를 받아 유명한 극이죠. 신과 악마가 인간을 두고 내기를 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사실 괴테가 온전히 창작한 것은 아니고 인중설화를 정리하여 각색하고 이거에서 슬래시 한번 치겠습니다. 각색하고 괴테의 인사이트를 추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 베토벤이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려고 시도했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3.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찾아 주었고 파우스트는 하인리히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길거리에서 만난 소녀 그레트헨에게 구애한다. 이런 줄거리는 꼭 AI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일반 네이버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우스트
그레트의 손에 오빠를 잃었고 어머니까지 잃어버렸다. 파우스트의 사생아까지 임신한 그레트헤는 아이를 우물에 던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5. 죄인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가 취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틀린 대화가 있다면 찾아줘. 자, 1번. 괴테가 온전히 창작한 것은 아니고 민중설화를 정리각색했다. 파우스트 전설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괴테가 완전히 창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자, 2번. 베토벤이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려고 시도했었다. 2번이 틀렸대요. 4번도 틀렸대요. 5번도 틀렸대요. 가장 큰 오류라고 하네요. 파우스트 1부에서는 그레트헨이 구원받고 2부 마지막에서 파우스트 역시 천상의 힘에 의해 구원이 된다. 자, 제가 요거를요, 네이버에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베토벤이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 요 부분을요, 다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결국 완성하지 못했대요. 평생 동안 게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했었네요. 자, 그리고 아까 챗 GPT가 잘못됐다고 했던 부분.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찾아 주었다. 맞고요. 그레트에는 파우스트의 손에 오빠를 잃었다. 파우스트에서 그레트헤는 파우스트의 손에 오빠를 잃었는가? 잃었다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럼 다시 5번. 죄인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가 취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가? 아니면 파우스트의 결론을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 게테의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가 승리하는 비극이 아니라 천사들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결말로 끝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답이 이제 나온 것 같지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5번은 엔딩 부분이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그 오류를 세 군데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미나이한테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 문제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실용 검색이네요. 길찾기 서비스 포털 및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녹색 미래과학관을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답안 파일에 150mm에 100mm로 검색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이용할게요. 네이버 창 N자 클릭해서요. 메인으로 간 다음에 지도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길찾기 클릭해서요. 도보로 갈 거예요. 위쪽에 도보 클릭해 주시고 출발지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엔터.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도착지는 어디예요? 녹색 미래과학관.
미래과학관 엔터.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클릭. 길 찾기 눌러주셔야 되죠. 마지막에.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녹색미래과학관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방법. 자, 이 부분을 캡처를 하셔야 되죠. 화면 크게 키워서요. 캡처하겠습니다. 윈도우 Shift S키 눌러주시면 캡처 프로그램이 뜨고요. 또는 시작 메뉴에서 캡처 및 스케치 프로그램 여셔도 됩니다. 위쪽에 세 번째 있는 창 캡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창 캡처 버튼 한번 클릭해주고 이 제목 표시줄 창의 제목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 창이 전체적으로 캡처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 작성하던 한글로 가서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사이즈는 너비가 150이고 높이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 줄 거고요. 위쪽에 탭 중에 그림으로 가셔서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하는데요. 카카오 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자주 쓰시던 걸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10번. 프리츠커상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며 매년 건축 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결합을 보여주고 인류와 건축 환경에 일관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생존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이름 검색해 볼게요. 창을 좀 줄여놓고요. 202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는 리우지아쿤이라고 나옵니다. 자, 블로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우지아쿤을 다시 좀 검색을 해볼게요. 건축사 신문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정확한 내용이긴 하겠죠. 리우지아쿤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답은 나오긴 했는데 나오네요. 202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는 중국 건축가 리우지아쿤. 자, 이 부분 복사해서 그대로 답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자, 문제 11번.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살아오면서 축적한 민속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곳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기획 전시실 2에 전시 중인 기획 전시의 제목을 검색하시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닫고요. 전시인데 본관 전시죠. 전시인데 본관 전시. 본관 기획 전시실 2. 기획 전시 왼쪽에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의 2에서 기획 전시실 2에서 현재 전시 중인 곳은 말들이 많네 우리 일상 속말. 이 기획 전시이네요. 자, 여러분들 그 통계 자료나 이런 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 미술박물관 이런 데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실 때에는요. 위쪽에 이런 메뉴나 왼쪽에 있는 하위 메뉴들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좀 쉽게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말들이 많네 우리 일상 속 말.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답안에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자, 이제 마지막 정보 가공 70점짜리 문제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따라 답안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정답 부분에 보시면 안내문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로고 넣어주고 독립기념관의 개관일, 독립기념관 이달의 역사 7월의 제목, 독립기념관 주소, 도로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표에 보니까요. 독립기념관이라고 써 있어서요. 요거는 그대로 넣어줄게요. 똑같이 넣어주고요. 자, 그림부터 찾아볼까요? 독립기념관 CI 로고 타입 이미지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제가 잠깐 인터넷 창이 다 전체가 꺼졌어가지고 다시 좀 크롬을 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가볼까요? 독립기념관.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자, 로고가 필요한데요. 로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위쪽에 메뉴들이 많아서 이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니까 줄 3개의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독립기념관의 로고를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그 지자체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다 소개글에 캐릭터나 CI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소개에 캐릭터 CI 속에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아까 로고 타입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로고 타입 CI, 독립기념관 그림 있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저장하고요. 한글 파일로 가서요. 한글 파일에서 불러오게 해주면 되겠죠. 이 빈 칸, 이미지 넣을 곳에 클릭해 놓고 메뉴 중에 입력에 가셔서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가신 후에 오늘 받은 이미지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 삽입된 거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12-2번은 독립기념관의 개관일이었거든요. 찾아볼게요. 줄 3개 눌러서 독립기념관의 역사로 가면은 개관일이 있겠네요. 독립기념관의 역사.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 처음에는 법인이 설립이 된 거고 여기 있네요. 1987년 8월 15일에 독립기념관 준공 및 개관이 되었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로 다시 가서요. 붙여넣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글자 빨간색으로 나오든 검정색으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블럭 잡아서 검정색으로 고쳐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나요?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할게요. 독립기념관 이달의 역사 7월 제목이랑 주소 도로명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역사 7월의 제목. 자, 다시 인터넷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요. 여기 있네요. 학술의 이달의 역사 클릭하고요. 7월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7월 독립협회 결성 1896년입니다. 7월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독립협회 결성 1896 컨트롤 C 답안에다가 다시 한번 컨트롤 V 확인. 자, 이것도 그대로 둬도 되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로명 필요하죠? 도로명이면 여기 관람 편의시설에 오시는 길에 주소가 있겠네요. 연락처와 주소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이 부분도 복사되네요. 드래그 쭉 해서요.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찾아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한글에 가서 마지막 답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으로 잘 넣었습니다. 자, 그림이 좀 잘린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크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시된 게 없으니까요. 이 경로 찾는 것은 이미지 크기를 맞춰주셔야 되지만 이 그림은 이 칸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년 2월 인터넷 과목의 마지막 3교시 문제인 CU형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디스켓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다 완성이 된 파일은 답안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은 처음에 한번 해주시고 중간중간 10분에 한 번씩 저장 전송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답안 전송하는 방법은 영상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과목은 뭐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꼭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검색하시던 방법대로 좀 익숙하고 편한 사이트나 AI를 통해서 좀 검증을 통해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험 시간이 똑같이 다른 과목과 똑같이 60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긴가민가 하는 답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좀 교차 검증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